많이 찾는 술, 맥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해 얼마나 맥주를 마실까요?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정말. 사실 올 여름은 좀 더위가 일찍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더위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저 텐데. 많이 지쳤어요. 오늘 정말 더 지쳐 보이네요. 힘드네요. 네. 겨울에도 지쳐있는데. 네, 겨울엔 또 추우니까 약간 지치고. 네, 건강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좀 네.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유익한 정보와 또 재미있는 수다로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이 녹화 현장을 함께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쇼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어디 나가고 있나요? 네, 여기 나가 있습니다. 네,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더욱더 즐겁게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주제가 사실 요즘 날이 덥기 때문에 맥주 이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맥주 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는 숙취해서 이게 제일 좋다라는 주제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 캐스터들의 주량을 네.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저는 술을 먹지 않는데 우리 수현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먼저 네. 이렇게 선점하기 어딨어요. 저는 네. 그 홈페이지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맥주 한 병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거짓말이세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기네요. 근데 신입 때는 왠지 술을 못 먹는다고 해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다 탈로 났잖아요. 빨리 네네네. 밝히세요. 저 근데 잘 못 먹는데 술을 먹는 스타일. 그래서 2병 먹기를 시작해서 뭐 8병도 가고 막 그래요. 네. 그럼 네. 8병 마시는 걸로 네? 결론 짓고. 근데 8병 마셨는데 저희가 먹은 건 기억이 안 나요. 8병까지는. 수현 씨는요? 저는 진짜로 술을 이렇게 찾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주량을 맞아요. 몰라요. 네. 저는 회식 자리 가도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안 마시잖아요. 유수민 캐스터는 약간 강단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또 잘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주 한 2병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거죠. 네. 네. 마시면 잘 마실 것 같긴 해요. 인정하셨어요, 지금? 네. 저희 수현 캐스터. 씨는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는 제 주량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 저는 근데 네. 주변에서 말려요. 한두 잔 먹어도 다시잖아요. 네. 얼굴이 새빨개지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요? 그렇게 술 먹으면 안경 차고 저희 캐스터 여기 빨개지잖아요. 여기. 아니 너무 지금도 자국 있어요. 아니 제가 맞아. 창피하게 저는 안경을 끄는 네.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내 원래 안경을 예전에 꼈다. 안경 끼셨어요? 아니 어렸을 때 좀 꼈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봐도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거 수술하고 싶어요. 무슨 안경 낀 거예요? 어떤 안경 낀? 나 싱크로나이즈 하는 줄 알았네, 이거 이렇게. 네. 그래서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여름이 되면 주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1년 중에 12월을 제외하고요. 12월은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류 판매량이 늘어난 시즌이고 이후에 가장 주류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여름철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맥주 판매량이 늘어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 해 맥주를 얼마나 찾느냐.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네. 맥주 소비량은 148.7병이에요. 1인당. 근데 요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뭐 양주나 이런 독한 술보다는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라든가 네. 아니면 과일주가 좀 인기를 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또 외국 맥주, 수입 맥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뭐 할인마트 가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수입 맥주가 55개국에서 500종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되게 많죠. 많네요. 네. 정말 다양한 맥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많은 나라에서 그만큼 맥주를 생산한다는 건데 네. 맥주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코너 속에 코너. 아니 언제 만들었어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맥주 바르게 먹기. 너무 욕심 부린다. 아니 이런 거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맥주가 언제 처음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처음 나왔어요?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5,000년 전. 깔끔하게 5,000년. 5,000년 전. 깔끔하게 그럼 5천. 나는 4,000년 전. 저는 4천. 3,000년 전? 그냥 이렇게 가실 거예요? 543 갈 거예요? 한 6,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정착을 하고 농사를 시작했을 때쯤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기원전 4,200년경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메가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다. 좀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이 수메르인들이 맥주를 자신이 섬기는 여신에게 바쳤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맞습니다. 맥주를요, 이 맥주의 양조를 체계적으로 좀 발달하게 된 게 아주 의외의 인물이라고 해요. 바로 수도사라고 하는데. 아, 수도사 분 아셨어요? 아니 근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술 맥주를 먹고 만드셨어요? 기도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중세 시대에 와서 이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 중에 네. 물과 함께 유일하게 허용됐던 음식이 바로 맥주였다고 합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이게 왜요? 왜냐면 배가 많이 고프니까 술 한 잔 먹고 훅 자는 거죠. 훅 자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맥주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조가 발달이 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흥청망청 마신 거는 아니고요. 네. 또 이렇게 취하도록 마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또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맥주 먹으라고 해놓고 취하면 벌 받고 먹지 마는 게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수도사가 이 맥주를 처음에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데 의아한데요. 굉장히 네.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죠. 네, 네. 맥주의 뭐 역사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는 좀 뭐가 있을까요? 치킨이요. 소세지 볶음. 치킨. 아니 술도 안 드시는 분이 뭐 치킨 소세지 볶음 진짜 먹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뭐야 먹었지? 맥주 먹었지? 안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로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그리고 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류 햄버거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주도 참 많은데요. 맥주 종류도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맥주도요, 와인 소믈리에처럼 맥주의 맛을 평가하고 또 궁합이 맞는 음식을 추천해주는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서론이라고 하거든요. 시서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그건 말고 예전에 그거 소맥 자격증을 본 적 있는데 이벤트로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여주셔갖고 소맥 자격증 본 적은 있어요. 예, 자격증 알겠어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 시서론이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의 맥주 전문가 자격증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딱 3명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하는 이 안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 이런 거는 좀 약간 당기는데요. 뭐 제가 예. 좀 도전 한번 맥주 원체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발효법에 따라 또 숙성 기간에 따라서 뭐 맛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향도 다른데 이제 우리가 에일이라고 하면 흑맥주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온에 짧게 숙성시킨 걸로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하고 또 이제 색도 진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라거를 많이 마셔요. 그렇죠. 근데 이 라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 저장 숙성한 탄산감 있고 이제 그렇죠. 투명한 맥주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들을수록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알아요.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맥주 공부를 왜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도 안 먹었던 걸로 네. 네, 진짜 안 넘어가고요. 마십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좀 추천해주는 음식을 보면 기름기가 이제 많은 음식, 뭐 예를 들면 치킨 같은 경우에는요, 맛이 강하지 않고 또 탄산감이 큰. 뭐 쉽게 말해서 한국 맥주가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라고 같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탄산감이 좀 적은 에일 맥주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러면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도요? 왠지 일단은 시원해야 되니까 저는 오도 안팎. 개인적으로는 5도 안팎이면 네, 5도 안팎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살얼음이 생기기 직전. 정답은 네. 세 분 다 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라거는 4도에서 7도, 그리고 에일은 9도에서 13도입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9도에서 13도. 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높은데 이 온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찾는 게 맥주인데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잘 알고 마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계속 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네. 지나치게 마셨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숙취나 또 주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네. 술을 가장 좋아하시는 수연 씨부터 네. 좀 얘기해 근데 주시죠. 자꾸 이렇게 가면 좀 뭐 약간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그래서 중에서 남자기 때문에. 제가 술을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산음료 좋아하는 게 있었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사실 주사는 없고요. 주사라고 하면 주사인데 제가 후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배는 한 3시간 텀으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대요. 근데 웃긴 건 정말 웃긴 건 제가 한 10분에 웃었고 45분에 웃었으면 정확하게 10분에 한 번, 45분에 한 번 그게 계속 돈대요. 근데 진짜 궁금한 그럼 네.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술 취해 있는 상태예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게 지금은 아니 했다가 또 하고 또 있으시죠? 하고. 네. 그건 잔소리 한 거죠. 잔소리. 예승민 캐스터. 저는 제가 진짜 잘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어쩌다 한번 마실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좀 많이 마셨다 싶으면 그렇게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걷고 싶으나 내 발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짓말 안 하고 네. 정신은 정말 멀쩡하고 다 기억도 나고 다음 날 난 지금 기억나세요? 네, 다 기억나요. 다음 날 그때 다 기억나는데 희한하게 걸음이 안 걸어져요. 왜 그럴까? 그 차윤희 캐스터는 뭐예요? 저는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저는 별거 없는데 네. 제 친구 얘기가 있어요. 예, 친구 친구 얘기. 얘기를 해? 예. 남자라서 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야. 최악. 최악. 네. 너 최악이야. 일단 최악이야. 네. 왜 그랬냐면 대학교 때 다 같이 이제 동아리 MT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죠. 근데 옆에는 다 이제 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때 이게 평소에 좀 제스처를 많이 쓰잖아요. 손. 그래서 그때 막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딱 뻗었는데 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술을 마시면 뭔가 옆에서 하는데 제 손에 그걸 한 거죠. 아, 예. 손 내려. 냄새나는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별명이 자연스럽게 최악이야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주사가 오바이트 하는 게 네, 주사가 하는 게 있었구나. 했는데 한동안 그 친구가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하고 보면 째려보고 다녀오고 어우, 저는 째려봤어. 엄청 무섭거든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좀 굉장히. 잘 지내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이렇게 주사라는 게 없으면 좋은데 또 있으면 좀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저기 채팅창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주제가 나는 숙취해소 이게 제일 좋다 이런 주제였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온 음료가 알코올을 흡수해서 더 취한다는 속설이 돌았는데 숙취해소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온 음료가 이온 숙취해소에 음료. 좋다고 하군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그다음에 소금, 설탕 이렇게 섞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저 뭐지 탈수 현상 나타났을 때 술 먹으면 탈수 현상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좋은데 이게 이온 음료 딱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수 증상 있을 때 이온 음료 굉장히 좋다. 숙취해소는 답이 없는 것 같아. 혜진황님께서 시간이다. 시간이 답이다. 그쵸. 답이네요. 네. 그냥 주야장천 누워 있는 게 네. 저거 아닌가? 황영호님 같은 경우는 네. 포도주스와 커피가 좋다고 하던데요. 커피요. 저도 요즘에 아침에 그 좀 술을 먹은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좀 해주거든요. 그럼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과연 좋은지 뭐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네. 혹시 그러면 술 취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때 숙취 해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헛개수 헛개. 엄청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 네. 마셔야 되냐고. 근데 어. 누가 그거를 마시라 그래가지고 어. 마셨는데도 그냥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날 뭐 힘들었어요? 다음날 좀 속이 울렁울렁. 울렁울렁. 아, 사장님 캐스터.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루 종일 요양을 했던 술 기억이. 취한 적 없다고 했지만 누워 있었던 적은 있었다. 네. 아니 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먹으면 이 위가 땡겨요. 혹시 안주를 너무 많이 먹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술도 먹지만 안주도 맛있어서 네. 이렇게. 그럼 이혜민 캐스터는 뭐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어떻게 하셨었는지 지금 말고 옛날에. 저는 차가운 음료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시원한 네, 거. 그래서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아이스크림 아까 헛개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스크림에 헛개나무 열매 그 농축액을 섞은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런 숙취 해소제가 있대요. 신기하다.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숙취 해소를 하는 네,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맛있게 먹고 입도 좋고 이 숙취도 해결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사 중에 좀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편의점 가서 숙취 해소제를 사 먹는다고 해요. 한국이 진짜 숙취 해소제 강국이래요. 아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한국에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좋아서 먹어보는 건가? 글쎄요. 그걸 전문가님께. 사람들이 건강을 되게 많이 챙기나? 오. 술도 많이 마시고 건강도 네. 많이. 근데 워낙 우리나라도 또한 이제 맥주를 좀 즐기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치맥 술을 좀 이런 걸 즐기는, 네. 즐기니까 아무래도 뭐 동달아서 그런 것도 개발되지 지난번에 않았을까? 치맥 파티하고 다 같이 가서 맞아요. 다 같이 숙취 먹고 해소제. 또. 네. 사실요, 이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참 좋은데 지나치게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계 보건기구사나 국제암 연구기구에 따르면 술을 발암물질 1급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술을 만든 게 그 주 어떤 원료가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괜찮을 리는 없어요. 맞아요. 네. 게다가 좀 더 속상한 거는 에탄올을 얼마나 많이
자주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이 암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해요. 아는 사람이 이래요? 저는 그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다 진짜 한 번 훅 가요. 조심하세요. 저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 알코올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수연 네. 선배 꼭 네. 결혼하시고요. 네. 그래야 되잖아요. 아직 할 일 많잖아요. 건강해요. 저 건강검진 조만간 할 건데 건강합니다. 저 건강하고 이게 도수가 높고 낮고 나는 뭐 맥주 먹으니까 나는 또 좀 도수 낮은 거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에탄올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술에 대한 연구가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보통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뭐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 잘 되고 그러면 뭐 한두 잔 먹으면 괜찮죠. 나는 와인은 한 잔 정도 마시면 그럼 들었는데. 혈액순환 싹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최근 한 200편 정도의 연구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네.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이 좀 가벼운 음주로도요. 네. 뭐 식도암 30% 오. 그리고 구강임도암 17%,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 확률이 더 커진다고 그럼 해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옛날처럼 이거 뭐 한두 잔은 건강에 좋아 괜찮아 먹고 이게 안 되네요 이제.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참. 한국인 대부분이 네. 이 알코올 분해 요소의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주에 의한 암 발생을 정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돼요. 좋고 저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쳐다볼 사람이. 네, 근데 여기다가 아이고 또 나왔네. 네. 담배까지 피는 분들 정말 아이고 조심. 조심해. 여기 몇 명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술, 담배를 모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네. 모두 하는 사람이 이 식도암에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네. 190배나 더 높다고 와. 하더라고요. 90배. PD님 들으셨죠? 190배 PD님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더 큰 부작용과 또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거기다 뭐 담배로 이런 분들 있어요. 술 마시면서 안주를 담배 삼아 마시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되겠네요. 너무 그 앞에 위험할 것 카메라 감독님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조심 끊으셔야 됩니다. 둘 다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눈빛을 피하고 계세요. 네, 이 수입 맥주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게요. 독일 유명 환경 단체에서 지난달 독일의 유명 맥주 14종에서 제초제인 이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초제? 네, 이 글리포세이트가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발암 물질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하네요. 아니 술 자체가 발암 물질인데 제초제까지 들어갔다면 진짜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독일 맥주라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요즘에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좀 건강에 정말 위험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독일 맥주 업체에서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아주 미미하다고 이 글리포세이트가 성인 기준으로 1000리터 정도를 마셔야 이 유해하다고 반박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수입 맥주의 유통기한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 맥주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키려고 약간 변형에 스티커 붙이고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술하면 꼭 한번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게 바로 음주운전 빼놓을 수 없어요. 빼놓을 수 없죠. 음주운전. 그렇죠. 사실은 뭐 음주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오거나 또 못 오냐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약간 술 먹으면 호기로워지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뭐 약간 자신감 올라가니까 괜찮아 하고 다음날 이제 차 어디 있는지 기억 안 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랑 좀 그만해요. 네? 저는 뭐 맨날 전화해가지고. 오늘 그냥. 유독 수현 씨가 이거 뭐 누구를 위한 방송이에요? 오늘 한번 네.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 저는 술 음주운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착하게 건실하게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네. 아니 근데 2015년까지 최근 5년 통계로만 봤을 때 이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평균 25만 4천 명이나 된대요. 25만 4천 명. 네, 그리고 여기서 음주운전 사고로 연평균 690명이 무려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아파서도 일일까. 아니고 네. 자기가 그냥 술 먹고 자기 자신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네, 상대방을. 치여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사망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이상 적발된 이런 상습범들이 네. 2011년에는 15.2%였는데 지난해에는 18.5%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계속 증가 추세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사실 어느 음주운전자 때문에 내 가족이 다치거나 또 그쵸. 목숨을 잃게 되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 전에도 생각하기도 싫어요. 일가족이 다 목숨 잃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인천에서. 그래서 맞아요. 참
운전하신 분도 본의 아니게 다른 어떤 가족 전체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봤으니까 참 최대한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안 맞아요. 하는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네.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의 목숨을 앗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절반 이상이요. 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요. 집행유예요? 네. 사실 운전하신 분들이 본인이 뭐 누구를 차로 치워야지 한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은 거예요. 그 맞아요. 얼마나 큰 죄인데 좀 안타깝네요. 정말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운전으로 3명을 숨지게 한 네. 이 운전자가 또 달아났었대요. 네. 이 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유가족의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22년의 징역을 선고를 했다고 22년 합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소녀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4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40년, 20년 이렇게 형량을 주면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잘못하면은 나 건실한 청년이 갑자기. 근데 우리나라에는 12개월, 15개월, 네. 거기도 맞아.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유예. 맞죠. 그러니까. 한두 잔 정도 마셨으니까라는 그 음주 문화도 참 문제고요. 그리고 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네.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연예인들의 음주 사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네, 오늘 술의 두 얼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갈증 해소도 되는데요. 사실 이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음주 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좀 지혜롭게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캐스터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네, 알고 있으면서. 시청자 참여 이벤트고요. 캐수다에 초대합니다인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YTN 웨더라이프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요. 이벤트 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곳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캐스터를 시청하는 모습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캐수다. 여러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은 변절자다. 처음에는 벗이었지만 다음에는 적이 된다. 술이 가진 양면성을 잘 나타낸 영국 속담인데요. 여러분들은 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밌고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